금리 역습이라 그래서 뭐 이자가 벌써 7%라고 합니다. 뭐 신용점수 1000점이어도 이자는 7%죠. 뭐 신용점수가 높다고 그래서 뭐 아주 낮은 저금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기준금리 폭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감당해야 될 이자 부담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. 뭐 아파트 청약만 받으면 5억을 번다, 7억을 번다, 주식 투자하면 뭐 대출로 한 2% 대출 받아가지고 10% 수익 내면 그냥 그 자리에서 8% 그냥 먹는 거다.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뛰어들었습니다. 무리하게 빚을 진 거죠. 이번 시즌에 빚지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승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지금 말고 몇 년이 지나면 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. 뭐든지 싸게 사면 문제가 없답니다. 뭐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. 당연한 거죠. 당연한 겁니다. 언제부터 강남의 아파트 집값이 30평대가 30억이었습니까? 잠실이 25억이었습니까? 뭐 너무 쉽게 얘기했죠. 25억이다, 30억이다, 20억이다. 뭐 그랬던 것들이 조금씩 조정을 내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조정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진 않겠죠. 시간이 걸리겠죠. 근데 이번에 뭐 10억이다, 20억이다라고 얘기해도 뭐 현금이 없어가지고 부인집에 가서 라면 하나, 떡볶이 하나, 순대 하나 제대로 못 사먹는 게 그렇게 빚을 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. 뭐 빚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그 빚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삶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뭐 3억 4억 빚을 금방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3억 4억이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. 3, 4억이면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빚 갚는 빚쟁이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. 뭐 한 달 대출 이자로 300만원, 400만원 내면 어떻게 삽니까? 못 삽니다.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.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. 뭐 매우 무서운 얘기죠. 금리 역습이라 그러는데 참 대단하죠.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금리에 대출 받아서 뭔가를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었습니다. 뭐 벼락거지라는 말도 안 되는 용어까지 생겼죠. 근데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?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벼락빚쟁이가 되는 이들이 대개 늘고 있죠.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. 아니 상가 사가지고 5억 7억에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? 이자 못 내가지고 난리죠. 분양받은 사람들의 10명 중에 4명이 입주를 못한답니다. 왜? 잔금 못 치르니까. 세입자 못 받으니까.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이 안 팔리니까. 이게 그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죠. 이러한 현실 세계 속에서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점점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미치는 거죠. 미치는 거죠. 정신 못 차린다라는 겁니다. 뭐 저렇게 이자 부담이 점점 더 커지면 사는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?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미치는 거죠. 그러다가 나중에 내 아들 월세 밀리고 아니면 이자 납부 유예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. 하다 보면 그냥 나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무서운 얘기, 힘든 얘기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. 지금도 뭐 삼성전자 사라 그러고 네이버, 카카오 명품 주식이다 그러면서 사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나오고 있죠. 무슨 얘기입니까? 그냥 개인들이, 보통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죠. 자기 그냥 꼬대기 가지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참 어떻게 될까? 삶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까?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안 쉽다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. 사기꾼들이 항상 멋있고 젠틀하고 친절하죠. 뭐 제가 아는 친구 녀석이 그 뭡니까? 상가 분양하는 쪽에서 일을 해요. 되게 이렇게 반듯하게 얘기합니다. 사람들에게 선생님 이러면서 되게 친근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원래 저런 녀석이었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. 근데 한 건 하면 몇 천만 원 버는 거죠. 10건 하면 몇 억도 번대요. 참 대단하네. 근데
그 녀석에게 뭐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? 별일 없나? 괜찮나? 문제가 안 생기나?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죠. 왜? 비싼 주식을, 비싼 상가를 덜컥 샀다가 나중에 저걸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때문인 거죠. 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겁이 많이 나죠.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뭐 이래저래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정도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. 함부로 믿지 말자라는 거죠.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. 빚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. 그게 되게 대단하고 되게 현명한 모습 같지만 세상은 우직하고 우둔하고 답답해 보이는 사람이 꾸준히 살아가면서 삶을 지켜내는 거다라는 거죠. 한 방에 단번에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큰 돈을 버는 이런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.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으면 지가 직접 다 하지 왜 남들한테 알려주겠냐라는 거죠.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매일같이 보는데 요즘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뭐 쉽게 부업해가지고 돈을 버는 법이다라는 광고성 유튜브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. 그렇게 쉬우면 지가 직접 하지. 근데 자세한 얘기 없습니다. 돈 벌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. 돈 벌었다는 얘기. 해가지고 1000만원 벌었어요. 2000만원 벌었어요. 또 벌 것 같아요. 이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. 왜죠?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요? 저게 뭘까요? 뭐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. 아, 자기네들 그냥 자기들 돈벌이 하려고 그냥 이용하는 거구나.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거죠.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마음먹게 해놓고 이제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그 넘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이자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힘들어하는 거죠. 충격을 느끼는 거죠. 뭐 세상을 겁내면서 사는 거, 두려움을 갖는 게 절대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무서움을 느끼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좀 하나라도 좀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사는 게 가장 낫겠다라는 겁니다. 1년 만기로 신용대출 3천만원 받았다. 그게 연이자가 11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7만원이래요. 이자가 뭐 대략 한 월 10만원 내다가 한 20만원 가까이 늘어난 거죠. 3천만원 대출 받았는데도 이런데요. 뭐 4번 대출 받은 주담대 191만원 내다가 갑자기 이제 294만원까지 100만원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. 그리고 이자는요. 총 대출 이자가 2억 8천 내다가 2억 9천 내다가 6억 5천으로 그냥 따블이 되는 거죠. 세상 사는 게 쉬운 게 없다라는 거죠. 이자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죠.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것만이 살 길임을 다시 한번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